박수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개인사업자가 많을까요? 법인사업자가 많을까요? 네, 개인사업자가 훨씬 많습니다. 고객이 리스크를 갖고 있는 고객 집단이 개인사업자가 많을까요? 숫자가 법인사업자가 많을까요? 개인사업자가 많다는 거죠. 그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인사업자의 특징과 또 이 개인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고 이 개인사업자들은 승계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지금 앞에 벌써 11강 왔거든요. 11강. 11강을 왔으니까 많이 왔거든요. 거의 이제 종반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아마 1강부터 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앞부분 또 못 들었을 거예요.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왔냐면 이런 이야기를 왔어요.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해지하고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고요. 명의신탁 주식 문제가 있는데 이 명의신탁 주식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만이 대표님이 효과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개인 병원, 지금 꼬마 빌딩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개인 사업자 유형 중에서는 업종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그 사업자 유형이 업종 종목이 뭐냐면 여러분들 의식주를 해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하는 쪽에가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란 뭐가 있죠? 먹는 것, 음식점, 식당들 그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나를 위해서 좀 꾸미는 거, 머리를 자르고 미용, 헤어 이런 거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 유형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내가 아팠을 때 케어 받는 거, 병원 사업자들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부동산 가지고 임대사업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분들이 왜 개인 사업자 형태를 가지고 있냐와 또 개인 사업자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불리한지,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한테 혹시 승계했을 때는 뭐가 부담인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저 강의 듣고 나면 다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풀 패키지로 쭉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강의만 가지고 한 8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짧게 압축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다 못할 수도 못하는데요. 승계시장으로 이제 확장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고객의 층이 리스크도 더 커지고 자산도 커지고 그러니까 해결해 줄 분야도 많아지고 효과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 단위 금액이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해야만이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지. 한 자리에서 머물러서 내 작년에도 했던 패턴 가지고 컨설팅하고 3년 전에서 했던 거 갖고 패턴 가지고 컨설팅하고 5년에 그러면 발전이 없고 오히려 더 퇴화된다. 제가 하는 컨설팅은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바뀔 수밖에 없을까요? 세법이 바뀌고 상법이 바뀌고 법령이 바뀌거든요. 컨설팅 도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판례도 바뀌고 있고요. 시대 상황도 또 바뀌어요. 시대 상황도. 또 패러다임도 바뀌고 승계하는 방식을 패러다임이 변화를 줘야만이 또 만족도도 높아져.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방법 툴이 고정적으로 돼 있으면 발전이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나 도구 잘 활용하시라고 아까 단장님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몇 석 안 남았다. 10월 달도 오픈했고 저한테 세미나 열어달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해서 11월도 오픈했고 11월은 2개를 오픈해놨고 12월도 2개를 오픈해놨어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개인사업자 컨설팅 사례를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개인사업자 컨설팅 사례를 좀 보면 이 현황은 플라스틱 용기 제조 유통업이었어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라면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거든요. 임대도 하고 제조도 하고 무역, 슈퍼마켓도 할 수도 있고 뭐 임의용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 유통을 하는 개인사업자. 순이익은 1년에 한 단기 순이익은
5억 정도 나고 있는 상황. 부동산을 이제 공장을 제조를 하니까 공장이 한 50억 정도, 장부가액 기준으로 5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20억. 부동산은 시가로 이제 봤더니 공장 용지가 장부가 50억인데 120억 정도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님은 이제 고민이 뭐였냐?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소득세가. 5억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계산하니까 대표님 기준에서는 세금이 좀 많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는 개인사업자하고 또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나오고 다른 금융소득도 있고 좀 그러니까 이런 조세 부담이 이제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대표님 더 크게 고민하고 있는 건 뭐였냐? 가압승계였어요. 이 사업장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려줘야 되는데 현재 자녀가 들어와 있거든요.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물려줘야 되는데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으니까 이 개인사업자는 사장님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사업자를 매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망을 하면 우리 생명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거 있죠.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다고 그랬죠. 어느 순간에 사망을 하면 이 사업자는 같이 사망을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에 부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인 등기번호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내가 사망을 하더라도 기업은 사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사망하면 기업이 같이 따라서 사망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망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인수해서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다시 사업자를 개설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상당히 제한되는 게 바로 개인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승계를 하려다 봤더니 사장님이 그동안 해왔던 거는 그대로 못 받고 오로지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뭘 받아야 되냐? 부동산 120억짜리가 있단 말이죠. 부동산 120억에 대해서는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세금을 60억이나 내야 된다는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컸던 거죠. 그 사장님이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상담도 받아보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 솔루션을 받아봤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법인 전환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법인 전환을 왜 합니까? 가 중요하죠. 법인 전환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 거냐? 법인 전환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인 전환을 하고 나서 법인 전환까지 끝나고 법인 전환이 종착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법인 전환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인 전환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법인 전환을 통해서 승계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죠? 승계가 목적인 겁니다. 승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인가를 고민한 결과 법인 전환을 통해서 가면 승계를 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무엇을 타고 갈 것인가가 도구입니다. 부산 가서 그러면 KTX 타고 간다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산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목적이라는 거죠. 부산 가서 잠깐 회의에 참석하고 바로 당일날 올라와야 된다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맞는 훌륭한 교통수단 도구는 무엇이 될까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그럼 그게 KTX라든지 또 공항과 가깝다면 뭐 비행기를 탄다든지 이게 바로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부산 가서 한 3박 4일 정도를 그 주변을 관광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쉬었다가 올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굳이 부산까지 가는데 KTX를 빠르게 가서 거기 가서 이동하는 수단도 4일 동안 없는데 내가 KTX를 반드시 타고 가야 될까에 대한 도구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가는 도구가 뭘로 바뀔 수도 있다? 자가 승용차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가는 동안은 불편하더라도 부산 가서 효율적으로 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승용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하다. 그러면 대표님 여기는 요건이 뭐냐? 대표님의 세금을 좀 줄여주고 대표님 자녀로 원활히 승계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더니 법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법인이 그렇게 결론이 나야 어떤 형태로 법인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스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목적이 없으면 그냥 법인 전환을 아무렇게나 해놔요. 법인 전환을 오히려 잘못 해놔가지고 승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 법인 전환이 오로지 승계하는 데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만들어놨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검토한 게
법인 전환하는 형태는 총 3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형태는 뭐냐? 사업을 양수도하는 형태로 법인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이 사장님 현상과 자녀에 맞는 방식이 또 기업의 상황과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최적의 조건이 맞는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먼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전환이 최고 좋다라고 해버리니까 법인 전환을 잘못해 놓은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사업 양수도를 검토를 하면 개인 사업자죠. 대표님 현재 운영이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한테 자산을 양도하는 겁니다. 사업 양수도란. 그럼 양도할 때는 자산 있죠. 자산 부채, 뭐 공장용지 자산 부채를 법인 사업자에다가 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산 양도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폐업이 되고 법인 사업자를 신규로 설립해서 신설된 법인에다가 자산을 넘기는 걸 보고 사업 양수도 방식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장님이 법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주민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법인 등기번호를 가지고 법인 사업자한테 파는 거니까 소유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아야 돼요. 대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 문제가 세법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에서 이 대가를 줄 돈이 있을까요? 신설 법인이? 없죠. 없단 말이죠. 이 문제점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줬을 때 문제점은 뭐냐? 양도 차익에 대해서 70억. 왜 양도 차익이 왜 나오죠? 취득가가 50억이죠. 시가가 120면 7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팔았으니까 사장님이 내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법인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내줘야 돼요. 120억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양수도 대가가 100억이에요. 120억짜리 부채 빼니까 100억이에요. 100억을 신설법인에서 받아야 돼요. 이렇게 가야만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는 거예요. 상법 절차라든지 조세법 절차,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장님이 이 숫자를 가지고 조세 부담, 취득세 부담, 자금 출처 부담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까요? 우회 전략을 가져갑니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 안 될 것 같네. 차선책이 뭐냐? 라고 해서 흔히 사장님들이 차선책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놓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냥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2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거죠. 1개 사업자는 2개. 사장님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장님 개인 임대 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법인 사업자는 제조, 유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기 건물에서 임대를 주고 이 사업을 하는 이런 구조. 그래서 다녀보면 법인인데 사업장은 사장님 개인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이런 케이스로 발생된 형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된 겁니다. 차선책뿐이 왜? 1, 2, 3을 해결 못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해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줄 때는 영업권을 검토하면 돼요. 법인 전환할 때. 영업권이라면 개인 사업자에서 있어서 영업권이 발생된 걸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권을 이제 법인 사업자들 팔 수가 있다. 그렇지만 승계와 이런 측면에서는 근데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뭐는 효과를 받냐? 소득세라든지 조세 부담에 대해서는 약간 벗어났어. 효과를 본 거죠. 법인에다가 이익을 던져놨으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승계라든지 상속에 관해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검토를 좀 해볼게요. 포괄양수도 방식이 있을 수 있죠. 포괄양수도 방식이 있는데요. 포괄양수도는 뭐냐? 개인 사업자가 똑같죠. 그림은 비슷해. 법인 사업자에다가 자산을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 근데
양도 대가를 지급하는 똑같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 양도 차익 7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 양도세 2월 과세를 포괄양수로 가면 1번 양도세는 2월 과세 받을 수 있어요. 해결이 가능해요.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부동산 120억에 취득세 50% 감면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1, 2번은 해결이 됐어요. 포괄양수로 가면. 근데 세 번째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 이런 1번과 2번을 혜택 받으려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2월 과세를 받고 적용받고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150% 감면을 받으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전제 조건이 신설내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와야 돼요. 그럼 얼마요? 120억에서 20억을 빼니까 붙이면 100억이죠. 100억이 뭘로 와야 된다고요?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으로 와야 돼요. 그럼 100억을 사장님이 조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조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1, 2번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번 중에서 3번이 해결돼야 1, 2도 해결이 될 텐데 3번 해결은 자동적으로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이게 또 포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할게? 개인사업자로 그냥 계속 하자. 그래서 지금 만나보면 대표님들이 이런 말씀을 왜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으면 개인 법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복잡하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안 한다라고 하신 분도 종종 있어요. 사장님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못 해줄 뿐인 거지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냐? 그러니까 별도 법인을 운영해요. 그냥 개인사업자 그대로 두고 자녀법인 하나 설립해가지고 별도 법인 운영해서 이렇게 서로 거래를 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가능한 형태는 어떤 형태 가능할까요? 순자산가액이 여기가 부채가 한 20억 있고 자산이 한 25억 정도 돼요. 그러면 25억 자산에서 20억을 빼면 5억이죠. 5억 정도는 자본금 만들 수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조달하든 순자산가액이 소규모일 때는 가능한 구조인데 우리가 만나는 자산가들은 부동산 가치가 다 상승해가지고 부동산 공장 용지가 어지간하면 최소 시가 50억 이상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포괄양수도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대표들한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하자 그러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업양수도 방식을 이야기한다라든지 포괄양수도 방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꼼수가 들어간 거죠. 그래도 법인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대표는 이게 법인 전환이 된 건 줄로 착각 아닌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전환이 안 됐어요. 그런데 법인 전환이 된 걸로 착각하는 대표님도 종종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현물 출자 방식이죠. 현물 출자인데 똑같죠. 개인사업자가 있던 게 법인사업자 자산을 양도하는데 여기는 뭐죠? 앞에서는 다 대금으로 회수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는 뭘로 회수한다고 돼 있습니까? 주식으로 회수한다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돈이 이제 없잖아요. 100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100억을 뭘로 가져오냐면 주식으로 가져오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양도 차익이 아까 70억 발생되는 건 똑같습니다. 2월 가서 시키고 해결해주고 두 번째 부동산 취득 120억에 대해서 50% 가면 해결해주고요. 세 번째 자본금 100억 조달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100억 가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본금 가치로 인정받아서 그 대가로 주식으로 교부해주면 돼요. 이런 절차로 가려고 그러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인가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식을 정리해서 가면 법인 전환을 했는데 종합소득세도 해소가 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해소가 되고 세금에 대한 조세 부담이 많이 정리가 되고 가압승계 상속세 부담도 많이 해소가 됐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사장님이 주식으로 가진 상태에서 개인사업자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증여특례제도라든지 가압상속공제제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증여특례제도를 이걸 전환하고 바로 갈 수 있냐? 증여특례제도를 하려고 하면 가압영위기간이 가압상속공제기간 하려고 그러면 10년이 요구가 되는데 지금 대표 연세가 70세라 이거죠. 근데 법인전환 지금 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대표가 이 앞에서 과거에 한 30년 정도는 개인사업자 해왔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법인전환이 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죠. 근데 대표님이 상속 상황이 왔다. 이런 경우에
가압상속공제제도로 가압영위관이 얼마 되지 않는데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할까요? 불가할까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80세 되신 분이 이렇게 했을 때 법인 전환이 됐다고 가정했으면 음력이 30이 됐다 그러면 상속세가 왔다 그러면 바로 가압상속공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포괄양수도 형태로 법인 전환이 돼요. 포괄양수도나 현물청 출자 방식으로 전체 자산 부채가 다 넘어간 경우에는 가압의 영위기간을 계산할 때 개인사업자의 가압 영위기간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에서 이미 30년 했기 때문에 그게 연속성 있는 기업으로 봐서 카운트 해준다는 거죠. 증여특례제도 할 수 있냐는 거죠. 증여특례제도 지금 10억까지는 세금 없고 10억 초과분 120억까지 10%에 지금 넘겨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주식을 받았어요. 바로 넘겨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30년이 됐으니까. 단 조건이 뭘까요? 최대 50%까지만 사장이 가진 지분에 5년 동안은 5년 지나고 나면 다 넘겨줄 수 있고 근데 5년 동안 이내에 절반만 넘겨줬는데 남아있는 게 50% 갖고 있다 중간에 5년이 안 된 상태에서 한 3년 차에 대표님이 사망을 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 그냥 인정해 줍니다. 전부 다. 그래서 가압승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법인 형태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가져가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중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 3방식으로 여기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3방식으로 가는 방식을 많은 분들이 잘 알면 좋은데 이 실무를 안 해보고 그런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되고 실패를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틀 전에 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연세가 좀 지긋하신 이제 여성분이었는데요. 거기 현물 출자도 해주냐고 물어봐요. 네,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물 출자를 법원에 인가까지 다 받아놨대요.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대요. 그 왜 마무리가 안 됩니까? 그때 그 컨설팅 하던 사람이 연락 두절이 되어버렸다. 언제 인가 결정이 났습니까? 그랬더니요. 6월 달에 났다는 6월 달에 인가가 결정이 났으면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이미 인가 결정물 가지고 법인 설립 절차까지 마무리 짓고 취득 절차까지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잠수를 탔는지를 내가 봤더니 물어봤어요. 누구하고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누구하고 했다 그랬을까요? 이 업종이 뭐였냐면 전화 오신 분이 모텔을 운영, 모텔을 하고 있는데 법인을 하면은 승계할 수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또 양도세 2월 과세도 받고 취득세도 감면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 쭉 해줘서 별로 돈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법인 전환하면 아들한테 원활히 잘 줄 것 같아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행해서 인가까지 다 났는데 왜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을까요? 근데 그걸 한 게 주변에 하시는 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같이 맡겼대요. 왜 잠수를 타버렸을까요? 저는 바로 알았어요. 잠수 탄 이유를.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돈은 컨설팅 비용 다 받았겠죠. 양도세 2월 과세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여기는. 양도세 2월 과세가 된다고 다 설명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액션을 들어가려다 보니까 양도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잠수 탄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양도세 2월 과세가. 업종에 따라서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 다 모든 업종이 다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업종이 소비성 향락산업군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은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흥주점, 숙박업 이런 것들이 거기에 분류되어 있어요. 거기는 양도세 2월 과세를 안 해줍니다. 근데 숙박업 중에서도 관광 숙박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해줘요. 근데 대부분 다 모텔들은 관광 숙박업이 아니거든요. 그냥 숙박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는 양도세 2월 과세가 안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은 된다라고 하고 받아놓은 거죠. 처음부터 누구와 어떻게 손을 잡고 어떻게 컨설팅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실행 역량이 좀 떨어지는 분들하고 진행하면 진행하다가 또는 진행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도세 2월 과세 신청하면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국세청에다가. 국세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공무원이 네 바로 해드릴게요. 바로 예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스 하는 공무원은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조목조목 다 따지고 있습니다. 취득가가
왜 50억입니까? 왜 120억에 이걸 넘겼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주식 교부 숫자가 왜 자본금과 이렇게 자본잉여금을 나눠서 했습니까? 다 따지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다 보내라고 그래요. 보내주고 국세청 공무원이 이해가 되고 이 프로세스가 정당했을 때 양도세 이월과세를 예스를 눌러주는 겁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신청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세에서 또 연락이 와요. 지방자치단체 양도세 금액에 대해서 10% 지방세를 내줘야 되잖아요.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를 잘 몰라요. 이 위택스와 홈택스, 홈택스는 국세 담당이고 위택스는 지방세 쪽이잖아요. 그 위택스 쪽에다가 지방세를 그냥 딱 부과해 놓고 봅니다. 일단은 구청 공무원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된지 모르겠는데 팔았거든요. 팔았다는 것만 세무당국으로부터 전사에 올라오니까 그럼 그때 사장님한테 고지서가 날라와요. 지방세 고지서가. 그러면 거기서 사장님은 이게 왜 날라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서 이 지방세가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았으면 지방세 부과 대상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정과 공무원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 부과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됐다고 관련 자료 보내주면 아, 네, 확인하고는 삭제해드리겠으면 과세된 거 삭제를 해줍니다. 이게 사후관리 영역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진행도 계획 잡는 것도 중요하고 진행도 중요하고 사후관리 영역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례는 이 안 3안으로 현물출자 방식 안으로 해서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해놓은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